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개그인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네.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근데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단 남자가 이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칙으로. 칙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아,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임팔라. 뭐 같이 모여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새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새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새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 이해를 하는데 뭐가 좀 싫냐면 그래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화해를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밖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다려준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오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빠 좀 그런 시간 가져. 또 오빠 그러면 또 나 좀 뭐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남자,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고맙다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샤넬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이렇게 동굴 앞에 좋아하는 거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지도 밤에 배고프니까 생선구이.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내한테 좀 남편분은 미안한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미안하고요. 제 와이프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 싸우면 먼저 이제 말을 좀 걸어달라. 왜냐면은 제가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본인은 이제 그게 1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저도 그 현실로 닥치면 행동으로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어색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찾아와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와이프도 그건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본인 동굴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끝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 걸기까지 원하시면 뭐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도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까지 걸어달라고는 좀 못하고 있고 최대한 동굴에서 내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밖에서 꼬챙이로 좀 찌르지는 말아달라. 밖에서 좀 환하게 웃고 있어달라. 그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그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환원하시고 무소유 이루시고 5일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이제 엄마 다음날 파트라시 되시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싸울 것 같으면 엄마는 얼른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뭐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때 이제 11시, 12시쯤 돼서 저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저희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로 신발장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충격.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 2시가 되면 너무 추워져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주무셔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니까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에요. 그럼 그 김미자가 이제 와서 그 추운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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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우가 무섭지. 아빠 주무셔 얼른 가자. 근데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한 첫 마디는 겁쟁이 같은 새끼. 약간 지혜 씨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막내 누나가. 그래.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맞아. 저희 김미자 말투가 이미자 씨. 갑쟁이 같은 새끼. 그러면서 넌 겁쟁이야. 나쁜 새끼야.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도 누나 말이 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리면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해? 그리고 나를 방어할 텐데 그래 누나 말이 맞지. 나 겁쟁이지. 어떡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각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지도 않아. 근데 날 좀 찾아와 줘. 자, 그런데 이게 또 잘못 가면 더 못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상처를 주면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깊이 와. 더 깊이 와.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빨리. 무서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 난 그 사랑을 원해. 너는 잘못된 사람. 사실은 관로 치고 이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걸 난 받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 제일 먼저 찾아와 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젠 어른이 된 우리예요. 그때 내 아이에게로 가서 야, 너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해. 이만만 해도 괜찮아. 김미자 말 믿지 마. 맞아. 말이지. 맞아. 겁쟁이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도 다른 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면 자꾸 그 아이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 과거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터치해주라? 쉽진 않죠.
오늘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려면 무슨 말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결핍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밤에도 싸우고 왔는데 어제 밤이면 아직 안 풀렸겠네요. 동굴에 계실 텐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럴까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왔는데 너무 항상 이제 싸울 때마다 회피하는 나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해 용기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남자가 돼볼게. 사랑해. 아까 두 분이 이제 결혼 4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형수님은 뭘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오빠가 이제 연애를 저희가 그래도 2년 반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오빠는 더 잘하더라고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변해도 좀 좋은 쪽으로 잘 변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나쁜 거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광채를 봤거든요. 부처님 볼 때 그런. 반했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아닌 나 결혼하나 보다. 라는 느낌이 정말 한 번에 왔어요. 한 번에 왔어요. 근데 주위에서 듣기로는 뭐 소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유희서 씨가 뭐 샤워하고 전진 씨에게 막 속옷까지 다 챙겨 입혀준다고. 근데 제가 이게 시작된 게 발라주면서 시작이 됐는데, 먼저 시작했어. 원래 여기 약간 닭살처럼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라주다 버릇하니까 팬티를 이렇게 입혀줄 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 안 바르고 피부 관리도 잘 안 하고 이런 편이었는데 와이프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발라주다 보습제를 발라주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졌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약간 버릇처럼 당연하게 이제 전 드라이기 말리고 나오면 이제 근데 그것까진 이해하는데 근데 속옷 뭐 입혀주는 거. 신생아도 아니고. 애기 뭔가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약간 좀 어색했는데 네. 나중에 계속 이렇게 와이프 해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장난치는 것처럼 안 입혀주면 밖에 나와서 아까 형님처럼 삐진 것처럼 왜 나 안 입혀줘? 막 이러고 저희 모습 보는 줄 알고 저런 삐진 것처럼 왜 나 안 입혀줘? 막 이러고 근데 지금 이거 할 때는 속옷 안 입었을 때잖아요. 저희 모습 보는 줄 알고 속옷 안 입었을 때잖아요. 네. 속옷 안 입고 그러세요. 이렇게 아니 왜냐면은 다가와 이거 이게 속옷 안 입고 다가와 이거 이게 속옷 안 입고 해. 진짜요 형님? 근데 이게- 한 수 배웠습니다. 나 집에 가서 근데 당장할게요. 이게 연애할 때도 당연히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와이프잖아요. 내 와이프기 때문에 내 제일 편한 사람, 와이프기 세상에서.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그냥 하루의 재미 요소가 돼버리는. 이 밸런스가 맞고 서로 행복하면 뭐. 근데 그럴 때만 딱 그러면 좋은데 다른 때도 좀 아들 같을 때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 약간 뭐 배고플 때 좀 예민하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또 막 업돼가지고 예민한 거 아닙니까? 진짜 똑같이 나 저거 보려고 여기 온다 진짜. 이제 재미져요 진짜. 나 저거 할 때 너무 좋아요 저 양반. 나 저 맛에 와. 우리 21개월 아기가 밥을 주면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는데 저는 3시간마다 한 번씩 그래요.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아내 껌딱지라고 지금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 엄청 많이 났는데 이거 맞습니까? 일이 없을 때 집에 있으면은 그냥 뭘 하든 좀 같이 함께 하는 걸 좋아해서 분리수거해도 잠깐 데리고 나가고 강아지랑 또 산책도 하고 총각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이랬는데 이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약간 그런 걸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나 봐요. 나는 예전에 나는 내가 아니야. 나 지금 너한테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냥 너만 옆에 있으면 돼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우리 강아지들 분리불안 이런 것처럼 약간 없으면 더 이상한? 네. 류희서 씨가 같이 원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또? 아니 그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너무 건강한 부부 같거든요. 아 근데 여기 혹시 김창수 선생님한테 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좀 신혼여행을 좀 늦게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차 적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4일째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그거를 짜놨는데 근데 이제 한 2, 3일 정도 됐을 때 뭐 호텔 앞에 마트나 식당 갈 때도 한 몇 보 뒤에서 계속 걷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따라오나 같이 봐야 걸으면 되고.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4일째 됐을 때 이제 미술관을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표를 끊어가지고. 미술 좋아하세요? 예? 그럼 미술은 뭐 그래도 간 김에 봐야죠. 얼마나 간다고 LA를. 갔는데 이제 또 표정이 막 너무 안 좋고 한 2m 뒤에서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상상하기론 손잡고 뭐 이렇게 같이 보는 걸 상상했는데 근데 또 저기서 오길래 오빠 뭐 혹시 기분 나쁜 게 있냐? 나한테 뭐 화난 게 있어? 왜 이렇게 뒤로 와? 이랬더니 오빠가 내가 뒤로 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뒤로 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나는 신혼여행을 온 건데 남들이 보면은 무슨 오빠 우리 몰래 연애하는 줄 알겠어 막 이랬어요. 그때 정말 너무 신혼여행 와서 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그래서 못 보고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중간에 보다가 그냥 내려와서 이제 호텔에서 한 몇 시간 얘기 안 하다가 동굴로 들어갔다가. 말을 먼저 시켰죠. 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시차 적응 때문에 이제 힘든데. 몸이 좀 힘들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진작에 얘기해줬으면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아 그래 몸이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때는 뭐 내가 그렇게 뒤로 온 게 그렇게 잘못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아니 근데 평상시에 표현을 잘하니까 전진 씨는 왠지 표현을 했을 것 제가 같은데 25, 6년을 활동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공연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시차 적응이라는.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가기 전에 너무 행복했는데 막상 딱 가니까 몸이 진짜 안 움직일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도 싫고 미안함과 내 자신에 대한 짜증과 화와 이게 막 며칠 동안 계속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호텔에서 저보다 훨씬 잘 잤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오로만 안 되는 몸의 체력을 남자들은 느끼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예전에는 나 운동? 마음 먹으면 나 바로 해버려. 나 그냥 바로 하잖아. 6시에 일어나. 일주일 만에 볶음 만들어봐라. 일주일에 만들어버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마음이 안 먹어지는 나이가 와요. 맞아. 먹어도 안 되는. 이제 마음을 먹으면 다 하는데 마음이 안 먹어져. 그 결심을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끌려가는 때가 온다고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야, 내가 이 여자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맞아. 진짜. 그러면 나 자신을 그냥. 야, 너 이런 식으로, 너 진짜. 2m! 진짜 막 못난 놈이야. 진짜 나 못났다, 내가 진짜. 근데 갑자기 이걸 방향을 확 꺾어서,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호흡 고르는데 2-3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우리 보통의 경우들도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잘해주는 건 잘하는데 거절은 잘 못하는. 어려서 거절을 많이 당하면 그럼 내가 거절할 때 이 안에 있는 거랑 약간 곱하기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장 많이 거절하는 게 뭐냐면요. 친밀한 환경을 주지 않는 게 자녀가 부모를 에게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이래요. 왜? 이 아이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어요? 두 사람의 친밀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도 해. 엄마는 자기는 왜 이렇게 웃겨. 이러는 걸 보고 자란 아이하고 아빠가 이렇게 웃기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하지 마. 오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어. 듣기 싫어. 나니까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성격 알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알았어? 와. 마지막에 방울뱀 소리 나고. 자, 그 광경을 아이가 다 봤어요. 그럼 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어떻게 자리 잡겠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계속 친밀해. 그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계속 무언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 줄 알아? 엄마 아빠 사이 보면 알겠지? 그거는 말로 해서 너 소중한 사람이야.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너 기억해? 너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너 소중하게 났어? 알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 엄마가 아빠 이렇게 속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발라줘 이러면 똑같다. 근데 이제 애가 그걸 보면 이게 뭐야 이러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환영받게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에는 좀 이게 나도 거절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면 이제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게 돼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되더라고요.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뒤에 와? 뒤에 가는 게 뭐가 잘못됐나? 알았어. 앞에서 2m 갈게. 오, 왜? 옆으로 가면 되나? 그러니까 그때 아내 되시는 분은 왜 신혼여행 와서 말투를 저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또 이거 또 못난 인간이네 진짜. 맞아. 진짜 잘해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맞아. 근데 얘기하면 됐는데 얘기 안 한 그걸로. 그래서 갑자기 폭발한다. 전혀 다른 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싱크홀처럼 어느 날 쑥 꺼져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밑으로 푹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약간 연기처럼 온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그냥 스며들어서 지하수처럼 도대체 찾기도 어려워요. 내가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스며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아주 조금씩 대면하는 거를 실험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주 조금씩 건강한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거든요. 거부는 존재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고 거절은 상황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몸이 좀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우리 미술 보러 왔고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내가 그거 막 계획한 거 다 아는데 나 근데 그거 초치기가 너무 미안하네. 내가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좀 못해줄 상황이거든. 그럼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분도 오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걸 좀 하거든요. 짐 같이 지자. 나 혼자 지긴 버겁다. 자기도 등발 있잖아. 같이 지자.
오히려 이러는 집이 더 그래 좀 줘. 나도 질 수 있어. 근데 어쩌면 전희 씨는 그걸 전혀 안 하려고 하는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자기는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날 떠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에 드물게 온 기회인데 이 사람이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있자. 같이 하자. 같이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응? 같이 하면 좋잖아.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전부 다 할게. 내 곁에만 있어줘.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렸을 때 이제 엄마의 사랑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빠는 사실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서 제가 그거를 좀 대신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안에 너무 좋은 사랑도 있고 너무 고마움도 있고 너무 좋은 애정도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건강하게 가려면 지금 전진이라는 어른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 전진이 있다면 이 사랑의 마중물을 받아서 이 아이를 조금씩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물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잘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울려고 할 때 울지 마, 울지 마. 이런 일로 울면 세상 울릴 천지야. 아니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아이가. 감싸줘야 돼. 네, 그럼 나중에 그 아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는 혹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찾아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결혼을 질문을 하면 친구랑 결혼하십시오. 친구는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란 누구냐?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네, 저 사람 앞에서 모습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그랬는데 어깨에 짐이 있네? 아, 힘들어, 저런 짐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어깨에 짐이 있네? 저 짐을 내가 지고 싶어. 그러면 친구죠. 그리고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연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인은 그런 거잖아요. 뭐 오빠 나 이뻐 막 이렇게 호르몬 나올 때 그러면 그러면 이뻐 막 이렇게. 이거 연인. 부부 돼봐요. 여보 나 이뻐. 말 똑바로 해. 말 똑바로 해. 혓바닥을 그냥 확 그냥. 선생님도 결혼하실 때 아내분 방금 자객이었어. 방금 선생님 저격하려고. 말 조심해야겠네. 방금 타이밍 위험. 사람이 물어야 할 말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말이. 말 조심을 해야겠어.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공주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 스테이를 부리는 거예요? 박바늘이라 그랬었어요, 제가. 바늘같이 날카로워가지고. 네. 막 애교 부리다가 갑자기 시즌이 되고 몸이 계속 쓰이면 힘들고 지치고 근데 다이어트는 하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니까 완전히 머리 끝까지 그냥 뾰족한 박바늘 같이. 그 슬럼프가 지금 자주 오세요? 보통 어떠세요? 공연이 잘 되는 때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 있고요.
공연이 안 될 때는 항상 그게 약간 계속이네요. 안 되면 다운되고 네. 잘 되면 불안하고. 또 그 다음 걸 기대할 텐데 안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강연하고 비슷하네요. 강의가 잘 될 땐 또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3회 때 썼던 거네. 근데 이 에피소드가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사람이 한 번 사는 500년 살아야 돼요. 맞아. 인생 2회차, 3회차 돼야지.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해가지고 막 감동받고 울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셔야 제가 아버지 구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시간에 비해서 무대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되게 한정된 인간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일수록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대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슬럼프가 당연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외국의 캐나다에서 어떤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1, 2, 3위. 네. 3위는 높은 곳에 있을 때. 고소공포증. 난 이게 1인데. 난 너무 네. 무서워. 그러니까 주로 뭐 이런 거예요. 깊은 물 속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근데 1위가 뭐냐면 무대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텐션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또 잘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대의 긴장감과 자기의 긴장감이 곱하기 되거든요. 음악으로 치면 샵이 됩니다. 샵이 됩니다. 근데 음좀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깔깔이잖아. 우린 광대들이잖아요. 샵이 된다고요. 살짝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긴장하면 없대요. 네. 맞아요. 소리.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 나 얘네한테 나 보여주겠어. 이게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외국을 가도 그렇고 지방에서 서울을 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음악대학을 서울에서 다닐 때 저만 제주도 출신인 거예요. 저한테 어느 예고 나왔냐요? 나 공고 나왔는데 저는 납대마다 왔거든요. 공고 전작가 났으니까. 아니 저는 입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보다 2살 많은 왕광렬이라는 형님한테 배웠어요. 그냥 2살 많은 형. 경희대학교 3학년. 근데 군대 갔어. 입시 때가 딱 됐는데 이제 20명 모집에 182명이 왔는데 성악한 애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치.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3kg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기선제압으로.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나 광렬이 형 제자인데? 광렬이요. 대학교 3학년이고. 또 자존심이 세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기 싫으니까. 왕 교수님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 제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다 잘 사네. 다 좋은 차에 부모님들이 보온병에 모가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회기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약간 반 미쳐 계셨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진짜 10분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선배 몇 명 있었지만 불모지잖아요. 한국이. 네. 그 영국의 세상에 로얄 들어간 거 전부 비싸요. 맞아, 로얄은 다 그래. 로얄 플루트 얼마나 로얄 루트가 여기서 이해가. 로얄 루트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정말 정신이 샵이에요 정말. 보석이야. 잘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방에서 서울을 오거나 한국에서 어디 외국으로 소수 민족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 내 경제적인 거, 내 외모에 대한 거, 그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잘하려고.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 1등해 보이려고. 여러분 이런 헝그리 정신은요. 되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게 해줘요. 힘 빡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사업도 그렇고 딱 돼. 그래서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입시 정도는 되는데 이제 노래가 안 돼. 왜? 노래 주제는 다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막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쌀이 어때요, 나? 기가 막혀. 몇년 산? 쌍따봉이에요. 몇 년 산 목소리예요? 한 35년 산대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 보여줘야 되니까. Du meine Seele, du mein Herz.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갚어. 저희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 놓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뭘 놔? 보여줘야지. 무대가 시작 딱 됐으니까 이제 나를 쫙 쇼업해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놓고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 저 눈은 알아먹을 눈이 아니다. 저 새끼는 알아먹을 놈이 아니다. 알아먹을 놈이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을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블라인드를 탁 치더니 가을 보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여유 있는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기술 알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서울까지 왔어요. 납땜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겉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을 보이냐고 가을이 왔잖아. 창욱이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음악이 보여주는 거니?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몸에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네 고음은 울림이 아니라 함성이고 외침이야. 사람들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사는 거야. 너 사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 나가. 본인 할 말 다 하셨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면서 교수를 바꿔야 되겠다. 기술 알려주시는 분으로. 근데 놀라운 얘기죠. 진리의 진리.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 힘이 들어갔다면 놓고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가을 왔으니까 가을도 보고 와이프랑 데이트도 하고 공주님이라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번 불러. 나가. 다 들었으면 나가.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우리 보통 대한민국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 보여주고 싶어.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나무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꽃은 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 아, 나 성악은 전공했는데 이걸로 나 화려하게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었어. 아, 그럼 난. 근데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가 맺지 않아도 저하고 여러분은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소중한 나무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슬럼프를 잘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슬럼프는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약간 숙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발레리노들 보면 힘이나 이 스킬로 봐서는 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근데 묘한 느낌이, 야, 저분 되게 좋은 술처럼 익었네. 로얄 주처럼.
역시 로얄이 돼야 돼. 그건 젊은 무용수들의 그 막 연습만 하고 막 또 막 공연만 하고 연습만 하고 공연만 하고 막 그 친구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결혼 잘했더라.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느낌 좋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 공주님이 또 바로 또 아시네요. 진짜 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춤이 좀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 만약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세상에 아버지 무용수의 그 느낌은 진짜 총각 무용수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이제 공주님하고 이렇게 행차 이렇게 경복궁 같은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될 때 완전 릴렉스 되잖아요. 릴렉스가 돼야 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이 느낌의 결이 반드시 저는 동작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놓고 하시면 가을이 보이실 겁니다. 쓸데없이 솔직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방전된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솔직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더니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 하고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그동안 나 보고 싶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너무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본인의 솔직함이 장점인 줄 아는 남편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화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그 아니, 사람을 아내가 만나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뭐 회사 미역국? 회사 미역국. 뭐 도른 거 아니야? 화났어. 회사 미역국. 네, 오늘은 일단- 비공개로 가지고 예, 그래도 예. 자 그렇다면 좀 지금 타이밍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네. 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사연 보내주시고.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앞에 계셨구나. 네네네. 자 근데 남편분이 좀 매사에 솔직한 편이세요? 네, 좀 많이 솔직한 편이에요. 뭐 표정도 부드럽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자해 보이기는 사람 너무 하는데, 좋게. 네, 예.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자기는 이제 되게 솔직하게 그냥 늘 이렇게 인자한 톤으로 너무 이렇게 전곡을 좀 찌르면서 말을 하는 표정은 이렇게 편이에요. 온화한데. 네, 네. 조곤조곤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매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남편분도 뭐 예. 아 진짜 해명을 안 하면 진짜 여기서 역적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저희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실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아내 요리하는 실력에 반해서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얻어먹고 할 수 있는 남자는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첫 생일날은 아내가 이제 요리를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레시피를 봤는데 인터넷 레시피에서 식용유를 넣으면 맛있다. 예. 미역국에 식용유 넣어가지고 미역국 하신 분 있으세요 약간 혹시?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식용유를 넣고 미역국을 해줬는데 네. 미역국에서 식용유 미역국이 맛이 나요?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바른 대로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다고만 하다 보면 평생 동안 식용유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을 했는데 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도 좋아요. 여보 나는 원래 여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좀 맛이 틀리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굳이 회사 미역국이 맛있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동안 먹었던 미역국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회사에서 먹은 게 그냥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자 빠져나가 보세요. 네.
아 그때 진짜 그 전날 식당에 회사에서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맛있었던 게 불현듯 떠올라서 그 30년 갑니다. 30년. 남죠. 평생 동안에 제가 뉘우치고 사죄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의도는 남편분 의도는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 살짝 좀 마상을 입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 맞는데 유익하지 않아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보기엔 진실이나 진리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의 관계에서 유익하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굳이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결국 아내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기본 언어값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내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학습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때로는 주변 어른들에게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언어를 상속받으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여보 오늘 뭐 식용유가 어떻게 슈퍼에서 받았나? 사은품. 아니 되게 유머러스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내를 무안하지 않게. 그렇지만 내 말은 하면서 근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거 나 진짜 객관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우는 뭐냐면 남자들 사이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데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친할수록 디스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이거를 남자끼리 써야 되는데 이걸 여자한테 쓰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그 와이프 이렇게 있는데 자기야 뿡 막 이렇게 가고 그런 모질이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거를 동성한테 써야 되는데 이성한테 써버려요. 그리고 야 나 너랑 친해. 나 되게 너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인으로 저희가 자랄 때 남자다운 남자를 약간 딱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좀 과묵하고 뭐 이렇게 뒤로 챙겨주고 그런 거지 뭐 남자가 뭐 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의 니즈하고 좀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내가 아닌 줄 알아도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머리 했어요. 나 이상하지?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에? 아니 자기가 보면 이상하다고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엄청 어울리는데 근데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남자들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이런 건 느끼해. 난 진실 정의 그게 곧 사랑이야. 이번 얘기는요 어쩐지 약간 울분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네?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안녕하세요. 결혼 11년 차 세 자녀의 가장입니다. 결혼 전부터 모든 경제권 및 문서에 대한 권한을 와이프에게 주고 나니 저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듯해요. 어느 순간부터 뭘 하든 와이프의 허락 없이는 행하기를 조심스러워하게 됐고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분까지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런 저의 모습에 무력함과 자존감 상실을 느낍니다. 40대 중년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해법 없을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부 사이에서 이 경제권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투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눈치 보는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앉아 계시죠? 저희가 살짝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살짝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아내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글로 봐서는 지금 북한이거든요. 이게 어떤 여행 자유라도 없고 시장도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아내의 허락을 받고 계세요? 어디까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집사람이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30대 초반 때 이제 못 모르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채무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까지 집사람이 매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 계기로 이제 경쟁권이 넘어갔는데 저도 좀 부유한 집에서 살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못했던 것들을 좀 이루면서 아이들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근데 지금 아내분 표정이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이제 뭐가 아닌지 우리 아내분 뭐가 그것도 두 눈을 질끈 감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매장을 또 운영하려고 제가 주도적으로 또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사실 방치 상태로 지금 매장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면 남편이 버린 건 다 안 되고 아내가 하니까 좀 나아진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북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 뭐 잔말 필요 없고요. 정말 필요 없네. 선생님은 좀 더 이렇게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존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아니 근데 아내분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요. 경제 상황 편하게 지금 얘기해서. 안정기는 맞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가 안정기 됐어요? 네, 딱 사업을 해서 한 3년 반을 고생을 해서 빚을 정말 1억 5천을 졌습니다. 1억 5천을 3년 반 만에 둘이 열심히 해서 갚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진짜 잘하시네. 네, 성실함은 있구나. 그럼 엄청 성실합니다. 2% 부족한 채수종입니다. 양주 채수종. 2% 부족한 그 정도로 별명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를 아까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잖아요, 우리 아내분.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허락을 받는 것뿐인데 저는 하고자 하는 건 또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처음엔 아니지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게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굳이 첫 번째 가게를 그냥 무난하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돈으로 또 다시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해보려면 해봐라 해서 또 했지만 그마저도 다 이제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선생님 가정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그래. 사이다 봐, 사이다. 그지? 네, 뭐 저도 웬만하면 솔루션 다 제공하는데 이제 이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두 분 잘 지내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뭐 이렇게 착착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렇게 하듯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내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되게 좋았던 게 이 남자가 능력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럼 남자분 마음에서 그거 들을 때 되게 오는 감정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내가 성실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빚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북한으로 몰아야 됩니다. 이거 나만 보내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별짓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처음 봤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